어느덧 11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잊히면 안 될 기억의 현장에 참석한 용해인 의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예,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 지금 참여하셨는데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벌써 11번째 4월 16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안산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이태원 참사, 상풍백화점 참사, 스텔라데이지오, 광주 학동 붕괴 사고, 공주 사대부고,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많은 재난 참사의 피해자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실 대통령의 자리를 매년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마련하시는데요. 예. 4.16 기억식에 매년 빈자리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오늘 그 기억식의 진행자분이 오늘 대선 후보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년 12번째 4월 16일에는 저 자리가 채워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많은 시민들과 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 용해인 의원님하고 이 세월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현재의 정치인 용해인을 만든 게 이 가만히 있으라 이런 그 SNS 시위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집회를 그 용해인 의원님이 예전에 학생 때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지금 있게 된 거잖아요. 그 의원님 개인의 좀 소회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25살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36에 애기 엄마가 되어서 맞이하는 세월호 기억식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 이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분들도 좀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속상하기도 했고 또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이 세월호 희생자들 단원고 학생들 다시 안산으로 모셔오고 우리 사회가 안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희생자들의 영정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남아있는 과제들 몇 개 여쭤볼게요. 일단 2022년 완공 예정이던 4.16 생명안전공원이 지난 2월 13일에 이제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착공을 했는데 착공식에는 정부 여당 안산시는 주민 갈등을 핑계로 참여를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이민근 시장도 당일 착공식에 불참을 했고 사실 착공식 자체도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이 이렇게 저렇게 자꾸 미뤄지고 있어서 겨우 이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2월 13일에서야 진행이 된 겁니다. 예. 사실 주민 갈등은 당연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의 역할이 그 갈등을 방치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설득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그 설득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을 방기하거나 혹은 조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 책임의 결과가 결국에는 세월호 유가족들 피해자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착공식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무사히 안전하게 완공까지 이어져서 안산이 국제적인 생명과 안전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고에 무슨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참사를 두고 이렇게 정파별로 갈라져서 해석을 하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런 여파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한 극우 유튜버가 남양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세월호 수업을 한다면서 비난을 쏟아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이들을 사상교육시킨다라는 것이 비난의 주된 논거였습니다. 이게 세월호 교육을 하는 게 사상교육하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재난 참사를 가르치는 게 도대체 어떤 사상인지 그리고 최소한 국민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지는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상인지를 저는 좀 되묻고 싶고요. 이 논란을 보면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
더 이상 개별 교사의 책임으로만 미뤄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습니다. 교육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교육 활동들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작년에 세월호 참사 교사 인식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교사의 95.9%가 세월호 참사 계기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 95.9%의 교사 모두가 어떤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육적 논의를 희망하는 교사들과 학내 구성원들이 많지만 교육당국과 학교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이 혼자서 그 민원을 다 떠안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개개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세월호 12주기에 더 떳떳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기억은 힘이 세다라는 말의 무게를 4월 4일 대통령 파면의 순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 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쓴 책에 보면 박근혜 정권의 최후가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경시했던 대통령 2명을 국민의 손으로 파면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경시하는 과거의 정부들은 제대로 평가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월호를 그리고 이태원을 그리고 여러 사회적 참사들을 재난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해 주실 때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생명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함께 목소리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산 세월호 기억식 현장에서 연결한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